네, 안녕하세요. 댕규양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복한 경영 이야기, 행복한 투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무한 능력을 일깨우자. 사람은 대개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보다 훨씬 못 미치는 범위 안에서 살아간다. 온갖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개는 이런 능력을 쓰지 않는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50대, 이제 60대 주식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이미 사회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죠. 뭐 회사에서도 오랜 근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상하게 주식 시장에만 오면 그 모든 그 경험의 가치를 잊어버리시고 단순히 기술적인 신호, 뭐 수급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뭐 재료라든지 차트라든지 본인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그러한 기술적인 신호에 의지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주식 농부 박영욱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기업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기업 투자라는 거 결국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어떤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를 연구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자기 부서, 자기 파트 이런 부서 파트 안에서 이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신규 사업은 또 잘 될 것인지 뭐 이러한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뭐 똑같이 이제 주식 투자에서 뭐 사업 보고서를 읽고 산업 보고서를 읽고 이제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 건데 전혀 다른 길로 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보고 너무 좀 안타깝다. 은퇴를 하시더라도 그 전까지의 그러한 경험, 회사에서의 그 실적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 경험, 그 경험이 분명히 주식 투자에 분명히 도움되는 경험인데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쪽 기술적인 신호에 의존한다는 게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만 힘을 내어 또 최적 수준에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동한다.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노력을 하는 거에 있어서 분명히 중간에 그만할까? 너무 힘들다. 여기서 포기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 온다라는 것이죠. 주식 투자도 분명히 그런 순간이 오죠. 정말 처음에 의욕적으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식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데 막상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이제 약간 의욕이 사라지게 되죠. 네. 그 순간이 주식 투자를 하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윌리엄 제이스는 그 임계치, 물이 99도에서 끓지 않고 100도씨에서 끓는 것처럼 최대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만 힘을 낸다는 것이죠. 그 순간만 잘 이겨내면 되는데 우리 모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을 하지 않기에 불가능인 채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성적을 떠나서 항상 저 스스로에게도 자문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 공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정말 후회 없는 결과에 상관없이 후회 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의 능력을 한계 지점까지 밀어붙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뀔 수 있는지 알아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이 무엇이든 직접 시도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렵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성공하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한계 지점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주식 투자의 공부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제대로 미쳐야 한계 지점까지 밀어붙여야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한번 시작하면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같은 주식 시장에 있지만 그 주식 투자자들이 추구하는 철학, 가치, 방향성은 각자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몽주와 정도전이 추구하는 가치, 국정에 대한 철학 뭐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절친이라도 앙숙이 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물과 기름은 아무리 친해도 합칠 수 없다. 저는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크게 보면 트레이더와 투자자는 아무리 서로 절친이라도 함께 길을 걸어 나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의 길이 있고 B의 길이 있는데 결국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A의 길을 선택을 하면 대박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대신에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죠. B의 길을 선택하면
대박 수익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성과가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A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B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죠. 그래서 일단 길을 정해놔야 돼요. 내가 어떤 주식 투자의 길을 갈 것이냐. 그 길을 정한 다음에 트레이더에 미치든 투자자에 미치든 제대로 해보자. 투자자는 기업의 가치, 비즈니스, 경쟁력, 성장성, 밸류에이션 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서 시장이 내가 판단한 그것들을 알아줄 때까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린다. 뭐 투자자 하면 이제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로 장기 투자자가 많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일주일 만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운이 좋게도. 그러면 이제 그때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일주일만 투자했다고 단기 투자자가 되는 건가요? 트레이더가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 하면 뭐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장기 투자로 오해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똑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유리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 기본적으로 잘 들어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기업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기업이 더 위대할지는.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과 영민한 머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인간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질,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주식 투자에 필요한 온갖 다양한 능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회사 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 그리고 뭐 자영업도 오래 하신 분들, 내가 했던 일이랑 주식 투자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주식은 뭐 위험하고 도박스럽고 뭔가 기술적인 신호를 알아야 되고 하지만 내가 회사를 다닌 그 경험 어차피 그 회사도 결국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주식회사도 결국 이윤을 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원리 자체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내가 그동안 회사에서 했던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연결고리를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완전 다른 거다. 완전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 연결고리를 찾는다면 이 능력을 조금 더 주식시장에서 만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 투자는 결국 노력파가 이긴다. 문제는 퇴근 후에 공부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간접 투자로 전환을 해야겠죠. 그럼 주식 투자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절대 대단한 능력이 아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그 다음에 뭐 제시 리버머의 투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숙련시켜서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기업의 가치와 밸류에이션을 보는 안목이 첫 번째로 중요하겠죠. 기업의 가치를 알려면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많이 읽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내가 투자하는 기업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이 알고 있어야 비교가 되고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틈틈이 내가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인내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주식 투자자가 해야 되는 노력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새해도 되었고 이제 새해에 이제 나는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짜보는 그러한 시간이 이번 방송을 통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저는 퇴근 후 2시간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퇴근 후 2시간은 반드시 주식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을 내어주어야 된다. 부족하면 잠이라도 줄여서라도 해야 된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주말이라도 시간을 내야 된다. 평일이 5일이니까 5 곱하기 2를 하면 10시간이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중에 10시간은 내줘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업보고서 읽어야 되죠. 산업보고서 읽어야 되죠. 기업보고서 읽어야 되죠. 뭐 뉴스도 한번 체크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블로거든 유튜브는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에 참고를 하는 그런 것도 봐야 되죠. 투자하지 않는 종목들까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하려면 하루 2시간은 최소 필요하다. 그럼 사업보고서는 어디서 보냐? 전자공시 들어가면 볼 수 있고요. 산업보고서, 기업보고서는 이제 증권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합산해서 컨센서스가 되는 거죠.
이 컨센서스는 이제 한경 컨센서스 가면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FN 가이드나 YG 리포트나 이쪽은 이제 유료로 결제를 하시면 아마 한경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이투자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이러한 것들이 조금 요약해서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종목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오고 실적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것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렇게 분석한 종목들을 나만의 월드컵을 치르는 겁니다. 예선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 추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몇 개 탈락시키면 이제 본선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본선에서 이제 32강 하고 이제 16강 하고 8강 하고 4강 하고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계속 추려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손으로 내가 직접 내가 투자할 종목들의 보고서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내 것이 됩니다. 남이 뭐 좋은 종목을 추천해줬다.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분석한 종목이 아니면 이걸 도대체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래 가져갈 수도 없고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추천해 준다는 것은. 그것을 내 것으로 다시 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것도 이제 지난 방송들에서 많이 언급을 했지만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실적을 봐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을 본다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전년 대비 실적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앞으로의 실적, 그 다음 분기 실적은 어떻게 되겠느냐, 내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에 대한 자기만의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씩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내년도도 과연 20% 성장이 가능하겠느냐, 이걸 판단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율은 어떻고 판관 비율은 어떻고 이 기업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재무 안정성, 이게 뭐 망하는 회사가 아닌지, 그러한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구조, 제조업은 특히 뭐가 중요하죠? 공장 자산이 중요하죠. 공장 캐파가 커질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파악을 해보시고, 그다음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에 이제 투자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빚을 얼마나 잘 갖고 있는지, 영업 활동 흐름이 순이익보다 더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신규 사업을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경쟁력이 어떤지, 경쟁사가 있는지, 경쟁사가 별로 없다면 새로 경쟁사가 뛰어들 수 있는지. 이제 피터 린치 편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성장 산업은 경쟁사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피터 린치는 저성장 산업에서 기회를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진입 장벽이 높은지, 성장성이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기만의 레포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르라. 뭐 처음에 이렇게 했다고 갑자기 뭐 투자 성과가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지치지 말고 임계치를 넘어야 됩니다. 이게 중간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 임계치를 결국 넘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무한 능력을 한번 깨워보자. 그래서 이제 새해도 되었고 나의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철학들, 원칙,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저도 이제 나름대로 오래 주식 투자를 해왔지만 뭐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 발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철학을 갖고 있느냐,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을 학습하고 내 안에서 완전히 습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